안녕하십니까, 파운톡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청소년 영주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이후 결혼 영주권과 영주권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T비자와 과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하윤 케인 변호사님을 모시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새롭고 소중한 정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윤 케인 변호사님은 이민법 상담을 1000건 이상 해오시면서 수임 케이스 100% 성공률을 이어올 정도로 실력이 검증된 분이오니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인케인 네,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민 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하인케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영주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T비자라든지 바와라는 그 영주권 트랙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변호사님 블로그를 보다가 굉장히 이렇게 생소한 여러 영주권이나 비자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청소년 영주권이라는 제도인데 혹시 청소년 영주권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소년 영주권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제가 본국에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미국에 왔더니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 요건도 있고요. 뭐 가디언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세부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청소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우선은 1차적으로 나이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청소년 영주권이라는 이름답게 청소년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보는 기준이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마다 왜 좀 법이라든지 좀 정책이라든지 조금씩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들은 18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요. 또 어떤 주들은 21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봅니다. 21세 미만이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곳들은 좋은 학교들 있고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는 주예요. 다행스럽게도. 예를 들면 뭐 서부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주 유학생들 많죠. 그리고 뭐 네바다주도 21살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주들이고요. 동부를 보면은 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주들 등등이 21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 주마다 나이 제한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만 21세의 청소년으로 인정이 되는 주에서 20살 때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청소년기를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지. 영주권은 21살이 지난 다음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21살 컷은 우리가 그 2차 서류를 접수하는 날이 기준이거든요. 그 날짜가 21살 이전이기만 하면 이후에 영주권은 뭐 22살에 나오건 23살에 나오건 저희한테 뭐 학생들한테 가는 페널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영주권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스폰서가 있는데 청소년 영주권은 뭐 그런 게 따로 필요한 건가요? 스폰서가 필요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영주권의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왜 고용주가 스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고용주가 좀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다 고생하면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청소년 영주권은 다른 사람 사인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신청서를 바로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 취득 과정을 제가 총 3단계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디언 도움이 필요한 거는 1단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 나온 김에 이 절차가 가디언한테 이제 승인 레터를 받고 그 다음에는 기존 영주권 절차랑 비슷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단 1단계에서는 각 이제 아이가 있는 주의 가정법원에 가서 가디언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에 이제 가디언 그 이름이 나온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민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청소년 영주권 신청한 학생들은 그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차 서류, 2차 단계에서 서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 3단계 서류를 접수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영주권보다 굉장히 절차가 간소해 보이는데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청소년 영주권이 2022년까지만 해도 정말 빨랐어요. 신청하는 단계부터 영주권 받기까지 1년 반 정도만 해도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요즘은 영주권 문호가 막혔어요. 지금 청소년 영주권 같은 경우는 3, 4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님 블로그에서 청소년 영주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서 이거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저런 또 리서치를 해봤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영주권을 하면은 해외 입양을 보내야 된다. 부모님들한테 아동 학대범이나 혹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있던데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런저런 루머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입양을 하는 거다라는 거는 이 과정은 입양이랑은 완전히 별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입양을 보내는 거는 완전 그 한국에 있는 부모와 법적인 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청소년 영주권은 법적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리고 입양보다는 청소년 영주권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아동 학대가 아니냐. 그래서 부모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냐라는 것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사법원을 가서 형사처벌을 받고 이제 아동학대로 그 형사처벌을 부모가 받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께 피해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가정법원에 가서 가정법원에서 미국에 있는 이분을 가디언으로 지정을 한다. 또 부모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케이 알고 있다라고 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뭐 부모님께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관광비자 받아서 뭐 아이 보고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학생비자 받아서 뭐 공부 좀 더 하고 이제 겸사겸사 공부도 하고 아이도 보시게 학생비자 받아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비자 발급 받으시거나 미국 방문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영주권을 사실 신청하는 조건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뭐 어떤 한 사유로 인해서 살기가 힘드니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지. 청소년 영주권 요건이 그 아동 학대, 그 학대받은 뭐 이런 문구가 있다 보니까 다들 뭐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들, 이 분야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변호사님들도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해당할 수 있는 학생들도 그냥 아예 옵션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요 법에서 말하는 거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쓰는 단어랑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이랑 한두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고, 요 정도면은 진행하는 케이스가 되겠다. 아니면, 이 학생은 뭐 이런 거는 뭐,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영주권 진행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되지도 않은 케이스를 뭐 만들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미국인의 이제 시야, 그다음에 미국의 법률을 토대로 이 사람이 청소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없는지를 판단하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한국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뭐 그런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레퓨테이션에 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죠?
네네. 그 서류가 공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부모님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청소년 영주권을 주로 다루시는 것 같으신데, 혹시 청소년 영주권을 어떤 분들이 좀 신청하면 좋을지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다뤘던 사례들 몇 개를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영주권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자격이 되는지는 전체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시는 몇 가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 부모님들께서 나는 좀 아이를 엄격하게 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청소년 영주권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들은 성적이 나올 때마다 뭐 몇 점이 안 되면은 뭐 페널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하라고 어 감시를, 정말 그 분 초 단위로 감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있다. 이런 학생들은 청소년 영주권 자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게 청소년 연주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혹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요. 그리고 이제, 아, 그러면은 내가 청소년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 공부를 엄청 강조하는 그 문화가 미국에서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아이가 뭐 이상하고 아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영주권이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 불법 체류자를 영주권을 준 사례도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케이스를 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그 프로보노 케이스도 하나씩 받고 싶긴 하거든요. 제 계획은 그런데 제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네요. 예전에 알던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혼자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 상태에서 다시 학생 비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 친구는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년 있다가 그 친구는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해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한국으로. 제가 변호사가 되고 청소년 영주권이란 제도를 알고 봤더니 불체인 학생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카 아시나요? 파널통님? 다카요? 그 마약이요? 아니요. 그 다카가 그 불법 체류자로 있는 아이들을 좀 신분을 어떻게 미국에 좀 정착할 수 있게 약간 구제해주는 방안인데 그 다카는 영주권이 아니에요. 청소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카만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소년 영주권은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제도고 다카는 그냥 추방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청소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 가디언은 이제 스폰서랑은 좀 다른 개념인지, 꼭 가디언은 그러면은 청소년 연주권 신청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조건인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디언은 청소년 영주권 진행하실 때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의 LA에 살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신 이 분을 제 보호자로 지정합니다라고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디언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가디언께서 이민 서류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가 서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재정 보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가디언을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님께 이런 뭐 청소년 영주권 의뢰를 하면 이런 가디언을 구해 주시는 건지도 일단 궁금한데, 그런 가디언 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디언을 저희가 구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가 뭐 가디언 리스트가 있다든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는 친구들은 되게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환학생은 다 미국 가정이랑 매치가 돼서 그 호스트랑 1년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말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호스트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흔쾌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디언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가디언이 될 수 없는 거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가디언이 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는 요건은 간단해요. 미국에 있는 성인이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영주권자도 가능하시고 시민권자도 가능하시고 그런데 뭐 학생이 만약에 뭐 19살이고 가디언으로 이제 데려온 분이 22살이다. 학교 아는 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뭐 부모님 뻘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뻘인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가디언을 지정할 때 가디언과 같은 동네 혹은 같은 주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따로 또 신청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청소년 영주권은 학생이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기간 전 과정 동안 학생들이 미국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신청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미국에서 이제 원하는 내 꿈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은 친구들이 그 긴 과정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디언의 경우는 학생이랑 같은 주에 사는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뭐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모는 캘리포니아에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친척들이 뭐 타주에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 가족들이 가디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 가디언이랑 같은 주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 이후에는 좀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합격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가디언 신청을 받고 뭐 한 1년 정도 그 같은 곳에서 학교를 더 다니다가 대학을 붙어서 타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사를 간 게 합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에 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디언이랑 1년 반 정도는 잘 관계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디언을 선정하게 된다면은 금전적으로 그분한테 뭘 줘야 된다거나 영주권 취득 후에 가디언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게 된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한다거나 영주권 진행 절차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뭐 만약에 가디언이 자기 이름을 서류에서 뺐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음, 대부분 케이스는 영주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민국에서 아직도 뭐 가디언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서류를 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디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영주권 절차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저같이 일반적으로 뭐 다른 취업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5년 정도 거주한 이후에 이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시민권을 받으면 부모님을 또 초청해서 부모님께 영주권을 줄 수가 있는데 혹시 청소년 영주권도 그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소년 영주권을 받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 카테고리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영주권을 시민권을까지 획득한 학생들은 부모님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 온 가족이 다 이민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영주권보다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아서 아이들이 동반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제 구독자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이랑 간호사 진로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혹은 대학 가기 전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영주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 영주권을 그 미국 오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오자마자 신청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 경우는 가디언이 있으셔야죠. 가디언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오자마자 다음날 저희랑 업무하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미국에 들어오실 수만 있다면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영주권 나오기까지 어떤 비자나 어떤 그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학생 비자 유지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생 비자를 뭐 유지하지 않았다, 중간에 불체자가 됐다라고 해도 이제 진행이 잘 되면 영주권을 받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제도는 불체인 학생들도 다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불체자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학생 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청소년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신청자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뭐 리스크나 걱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미국에 4, 5년, 3, 4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만 못 가는 게 아니고 미국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가까워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소년 영주권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다른 그 비자로 아니면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가능한지, 감당이 가능한지 요걸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파널톡 구독자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영주권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좀 신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보들 잘 몰라서 혹은 인터넷상에 누군가가 잘못된 내용을 좀 유포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이 이렇게 직접 다양한 사례들과 또 팩트 체크를 해주셔서 혹시 나도 청소년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하윤케인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영상에서 청소년 영주권 취득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신분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